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김량현 선생님입니다. 6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스마트 세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7강, 지금은 스마트 세상에서 그 스마트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강에서는 스마트 세상 덕분에 어디서든 날씨를 알 수 있게 된 것에 관한 수업을 해볼 거예요. 7강, 지금은 스마트 세상. 스마트라는 영어 단어는 똑똑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세상이 스마트해졌다는 것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들이 대중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똑똑하게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화된 전자기기, 즉 스마트 기기에는 보통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마트 TV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0페이지를 펴주세요. 지금은 직접 가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스마트 시대라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보일러를 끌 수도 있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검색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스마트 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도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위치 정보. 위치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사용을 하는 내비게이션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다국어 지원. 다국어를 지원하는 경우라는 것은 번역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스마트폰에 번역기 어플을 통해서 충분히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쇼핑 정보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네이버 쇼핑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곳의 사이트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곳의 제품이 가장 질이 좋은지, 가격이 싼지를 확인을 해서 똑똑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입니다. 이 관광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놀러 갔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관광 어플에는 관광 명소, 그리고 꼭 먹어야 할 것들, 꼭 가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정보입니다. 주변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급하게 문방구를 찾아야 할 때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문방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처에 빵을 사고 싶은데 어디 빵집이 가장 맛있는지 후기를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주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효율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교과서 31페이지에 스마트 기기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같이 전화 기능도 있고 또 문자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또한 검색과 같은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과 인터넷을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패드입니다. 스마트 패드는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똑같이 어플을 이렇게 깔아서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패드를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할 때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는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되겠네요. 예전에는 자동차를 열기 위해서는 직접 자동차에 다가가서 열쇠를 자동차가 가진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야 자동차의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키라는 기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멀리서도 자동차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또한 어플과 연동을 해서 요즘은 겨울에는 미리 따뜻하게 자동차의 히터를 틀어놓거나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는다든가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는 예전에 우리가 그냥 사용하던 TV와는 다르게 인터넷의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TV처럼 기본적인 채널을 볼 수 있는 것에 더해서 이전에 방영했던 프로그램을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요즘은 핸드폰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 기능 그리고 노래 검색까지 가능한 스마트 TV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유리를 이용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방금의 영상을 참고해서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 어디서나 날씨를 알 수 있어요. 다들 현장 체험학습에 가본 경험이 있죠? 우산을 챙겨야 할지, 날씨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할지,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전날에는 다음 날의 날씨가 어떨지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날씨를 찾아보게 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날씨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린이 기상교실에 들어가서 내일 날씨를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상청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교과서 40페이지에 적혀 있는 대로 기상청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기상청이라고 적은 후에 엔터나 혹은 옆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맨 위에 기상청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뜨게 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 기상교실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맨 위에 메뉴 중에 지식과 배움,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기상교실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상교실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어린이 기상교실 홈페이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기상교실 홈페이지에서 먼저 기상이야기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야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신마트의 날씨 체험, 예보가 나오는 과정, 기상에 대한 상식, 기후, 예보, 태풍, 관측, 인공강우, 사계절의 특성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신마트의 날씨 체험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우선 우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41페이지의 1번 기상예보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찾아서 써봅시다 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예보가 나오는 과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가 나오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과정이 차근차근 나와 있는데요. 기상 실황 파악, 자료 수집, 분석, 예보 과정, 통보와 같은 과정으로 예보가 나오게 되네요. 밑에 자세한 내용들은 친구들이 클릭을 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료 수집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 수집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예보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통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상 이야기 메뉴에서는 예보가 나오는 과정 외에도 기상에 대한 상식에 들어가서 상식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41페이지 2번 날씨와 관련된 속담을 찾아서 써보기 위해 날씨와 관련된 속담이 적혀있는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초록 색깔 재미있는 사이버 체험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체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영상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맨 오른쪽 밑에 스킵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나도 기상예보관 생활 속의 기상 이야기 기본 원리를 배워보자 교과서 속 엿보기 신나는 기상 실험이 있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속담은 생활 속 기상 이야기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메뉴에 일기속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기속담을 클릭해 줍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일기속담 중에는 과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일기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기속담이 나오겠죠. 바람에 관한 속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풍이 불면 날씨가 추워진다. 비나 구름, 뭉게구름이 생기면 막다. 하늘 모습, 햇물이나 달무리가 나타나면 비가 온다. 신경통이 심해지면 흐리거나 비가 온다. 자연현상, 종소리나 기적소리가 잘 들리면 비가 온다. 이런 기상 관련 속담을 여러분들은 41페이지의 교과서 2번에 적어주도록 하세요. 우선 아까 접속했었던 기상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위에 날씨누리 바로가기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날씨누리가 뜨게 되죠. 여기서 관심 지역에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날씨가 어떠한지, 바람은 어떠한지, 습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시간별로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날씨표에 기록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43페이지의 활동 2번에서는 재미있는 기상게임을 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상게임은 아까 접속을 했었던 어린이 기상교실에 접속을 한 후에 재미있는 사이버 체험장에 이해 속속 기상게임에서 게임을 선택을 해서 게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의 탄생, 공포의 가족여행, 틀린 애니 찾기 등 3가지의 게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서 기상과 관련된 게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날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추워서 따뜻한 외투를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기상청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으로 기상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날씨를 찾아보는 법을 알았으니까 현장 체험 학습 전날에도 걱정이 없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2학년 친구들.